한국인 식사의 기본은 사실 밥인데 요즘에 밥이 혈당 스파이크의 주범으로 좀 몰려가지고 먹으면 안 되나 이런 고민을 하는 분이 많아서 고민이 많으신데 밥을 지을 때 넣으면 혈당 지수가 확 낮아지는 재료들이 있다고요. 네. 그래서 밥을 지을 때 딱 한 숟가락을 같이 넣으면 혈당 지수를 좀 뚝 떨어뜨릴 수 있는 몇 가지 비법 재료들이 있습니다. 자, 그중에 첫 번째 비법 재료가 올리브 오일이나 아니면 코코넛 오일 같은 것도 괜찮아요. 어쨌거나 이런 식물성 기름을 조금 소량 첨가를 한다면 이 밥에 들어있는, 이 쌀에 들어있는 전분이 소화가 되지 않고 배출이 되는 저항성 전분으로 조금 변화하는 그 확률이 높아져요. 그게 2배 정도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쌀 한 컵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티스푼으로 1티스푼이나 2티스푼 정도의 이런 식물성 기름을 좀 넣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흡수가 되지 않는 저항성 전분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혈당 스파이크에는 유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2번째 비법 재료는 녹차 가루예요. 밥을 2인분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녹차 가루 우리 한 큰술 정도, 이 정도 양을 넣으시면 되는데요. 이게 뭐 가루가 없다라고 한다면 뭐 티백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찻잎이 있으면 찻잎을 우려서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녹차 티백을 사용한다면 물에 녹차 티백을 1개나 2개를 이렇게 우려내가지고 그 물로 밥을 지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녹차 잎을 사용하실 때는 마른 녹차 잎을 한 큰술 정도 넣고 밥을 지으면 됩니다. 녹차는 핵심 성분이 카테킨이라고 하는 성분인데요. 이 카테킨이 탄수화물이 좀 천천히 소화되게 하고 또 인슐린이 잘 작용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혈당 수치를 좀 이렇게 적정 범위로 좀 조절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3번째 비법 재료가 강황이에요. 이게 미국 당뇨병 학회에서 발표된 연구를 보면요. 당뇨 전 단계에 있는 환자들, 지금 우리나라도 당뇨 전 단계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당뇨 전 단계에 있는 환자들에게 9개월 동안 이 커큐민이 함유된 강황을 섭취를 하게 했더니 단 한 명도 당뇨병으로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아주 재밌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황의 주성분인 커큐민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을 하고요. 또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건데요. 그래서 쌀 한 컵 기준으로 했을 때 이 강황가루는 반 티스푼이나 티스푼으로 1개 이 정도를 넣고 같이 밥을 하면 맛은 사실 큰 변화는 없어요. 그런데 색깔은 약간 노랗게 좀 예쁘게 나오니까요. 그렇게 건강하게 좀 독특하게 밥을 지어서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비법 재료는 식초인데요. 이 식초는 저희가 방송에서도 많이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어서 알고 계시는 분도 많을 것 같아요. 이 식초의 주성분이 아세트산인데 이 아세트산이 음식물이 위에서 장으로 내려가는 시간을 좀 늦춰주는 효과가 있고요. 또 탄수화물의 소화 효소를 조금 억제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제 혈당이 좀 천천히 오르도록 하는 도움이 되는 그런 식품이에요. 그래서 2인분 양 정도 밥을 기준으로 한다면 식초로는 한 2큰술 내지는 한 4큰술 정도를 넣고요. 고루 섞어서 밥을 지으셔도 되고 더 효과적인 건 사실은 이 아세트산은 이게 휘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밥을 다 지은 다음에 뜸을 들일 때 요거 식초를 넣고 뜸을 들이는 게 사실은 더 좋은 방법이기는 합니다. 아니면 우리가 사실 김밥 같은 게 굉장히 혈당 스파이크를 많이 올리는데 김밥 같은 거 할 때는 이렇게 식초를 좀 넣어서 초밥 형태로 해가지고 김밥을 싸면 훨씬 더 혈당 스파이크를 좀 낮출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밥을 지을 때 전기밥솥보다는 냄비나 그냥 솥밥으로, 그래서 약한 불에 밥을 짓게 되면 이게 저항성 전분이 2배 이상 더 많아질 수 있고요. 칼로리도 낮아지고 혈당도 좀 덜 올릴 수가 있으니까 조금 정말 혈당 관리를 엄청나게 좀 예민하게 하셔야 된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기구를 좀 활용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기 압력밥솥 같은 이게 압력도 높고 고열로 빠른 시간에 밥이 되는 게 되면 이게 혈당을 더 빨리 올리게 되는 그런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필요하다면 조리기구를 조금 바꾸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갓 지은 따끈따끈한 밥이 사실 맛은 제일 좋지만 그 상태가 또 혈당도 제일 빨리 올려요. 그러니까 일단 밥을 한번 갓 지어가지고 한번 차게 식힌 다음에 그 밥을 데워 먹는 형태. 그러면 저항성 전분이 이때도 많이 만들어지면서 혈당이 훨씬 덜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혈당이 올랐다가 이게 떨어지는 속도도 더 빠르기 때문에 필요하면 이런 방법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장님께서 30년간 식이 상담을 하시면서 좀 다이어트 효과가 가장 좋은 식단 구성이 있었을까요? 일단 가장 균형 잡힌 식단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추천하는 방법 중에 가위바위보 식사법을 많이 추천을 해요. 이건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모든 병, 뭐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같이 특히 요즘에 이런 대사증후군을 관리하는 데도 아주 효과적인데요. 자, 가위바위보 이거잖아요. 자, 가위는 매 끼니마다 채소 반찬을 2가지 정도는 꼭 넣어라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먹은요. 탄수화물의 양이에요. 내가 밥을 먹든 빵을 먹든 면을 먹든 한 끼에 먹는 탄수화물의 양은 내 주먹 크기를 넘지 않도록 먹는 것. 그리고 이제 보자기는 이제 손바닥 크기만큼, 적어도 내 손바닥 크기만큼의 단백질 식품. 그러니까 단백질 식품이라고 하면 고기가 됐든 생선이 됐든 또는 달걀 또는 두부. 이 4가지 중에 적어도 하나 이 단백질 식품은 매 끼니마다 손바닥 크기 정도는 구성을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원칙을 잘 지킨다면 영양의 균형은 맞추면서 건강하게 체중 관리를 할 수 있는 가장 쉽기도 하고 확실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하루 3끼를 다 이렇게 관리하기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저녁 식단을 좀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또 일주일 내내 매일매일 식단 관리를 철저하게 하기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일주일에 적어도 하루나 이틀 정도는 열량도 조금 낮고 그다음에 영양소도 살짝 좀 가볍게 하는 디톡스 날을 좀 정해가지고 이렇게 일주일을 다 그냥 무계획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는 조금 가볍게 식사하는 날로 정해놓고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 식단을 삼시 세끼 먹는 게 좋나요? 아니면 뭐 좀 간헐적 단식을 곁들여서 뭐 2끼만 먹는다던가 어떤 게 더 좋아요? 저는 하루 한 끼 식사는 일단 저에게는 그게 권장하지 않는 식사 방법이고요. 간헐적 식사가 됐든 하루 3끼가 됐든 2끼가 됐든 2끼 정도 이상만 먹을 수 있다면 저는 본인의 그 소화 상태 또는 본인의 생활 패턴에 맞게 하시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내가 간헐적 단식을 하든 2끼를 먹든 3끼를 먹든 중요한 것은 규칙적으로 먹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비슷한 시간에 먹고 비슷한 시간에 공복을 유지하고 이것이 내 몸에 여러 호르몬들을 안정적으로 분비하는 아주 중요한 기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시간 관리를 잘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